그런 데이터 관리에 대한 게 잘 될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무서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터넷 웹상의 개인정보를 한번 오픈을 하시는 거니까요.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멤버가 챗 GPT 멤버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 AI 기반의 기반으로 이제 세무 관리나 회계 관리 이런 스타트업들이 엄청 눈에 띄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많더라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NTS 국세청에서도 좀 대응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좀 강 건너 싸움 구경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업계에 있는 몸담은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좀 하려고. 초장부터 딴소리해서 죄송한데 AI 얘기하시니까 좀 잘 안 어울리시는 건 있어요. 왜냐면 약간 힘캐시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여행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지능캐죠. 지능캐예요? 저는 이 대화에 지능캐인가요? 끼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를 들면 세금 관리 같은 거는 쌤이라는 게 요새 가장 다운로드도 많고 기사 같은 것도 좀 봤는데 재밌는 기사가 또 100만 있어요. 다운로드 하셨던데. 네. 전 사실 이거 보고 놀란 게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기사에 따르면 캐시노트라는 제품을 런칭한 한국신문데이터라는 게 시리즈 2까지 유치했고 진짜 시리즈 많이 2면은 거의 끝까지 찬 거죠. 네. 세금 신고 대리 업무는 이제 널리소프트에서 만든 쌤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시리즈 A까지, 그러니까 시드 이후에 A까지 들어간 거고, 또 핫한 3.3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가 런칭을 한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이제 시리즈 C까지 가 있는 상태죠. 네.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럼요. 네. 저희도 이제 업무하면서 이런 거 기계가 대체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기계가 대체해주고 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관심을 갖는구나.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저희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그쵸. 엄청난 전산 장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IT 회사들이에요. 맞습니다. 회계사, 세무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개발자 관점에서 개발 프로그램 만들어서 좀 더 사람들로 하여금 사용하기 쉽게끔 그렇게 접근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투자가 필요한 거겠죠. 그쵸. 그렇죠. 전부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아이템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박리담이에요. 저렴해요, 확실히. 네. 이게 IT 상으로 뭔가 개발을 하는 거니까 그 로직상 최대한 단순한 게 편할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타겟을 잡은 게 대부분이 약간 소상공인이거나 약간 맞아요. 조금 소득이 적고 대신 과세 구조가 간단한 프리랜서분들, 맞아요. 그쪽에 되게 타겟이 많이 맞춰질 수밖에 맞아요. 없더라고요. 사실 그분들은 저희한테 오는 것보다 이쪽 가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그쵸. 드립니다. 예. 그렇죠. 기계와 어떤 사람 회계사와의 세무사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하게 좀 가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나 부가세 때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나 그냥 이런 소득이 좀 있는데 요거 종합소득세 신고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런 문의들이 왕왕 있잖아요. 주변 지인들 통해서. 그럼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은. 저희 쪽으로 오면은 또 이제 저희도 수수료를 안 받고 그냥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나. 그래서 이런 서비스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은 괜찮다고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간단한 과세 구조에서는 굳이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밸류업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는 자기가 세금을 왜 어떻게 내는지 정도는 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거 하나는 네. 너무 근데 간단한 것도 좋지만 AI는 또 거기까지 설명 안 해줄 해주니까. 것 같아서 좀 개발자분들께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 걸 좀 개발을 해주시면 그래도 좀 소비자 입장에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맞더라도 이유를 알고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업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꿈도 못 꿨죠. 꿈만 꿨죠. 꿈을 꿨죠. 이런 게 과연 될까? 이거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다. 맞죠? 솔직히 말하면 국세청 전산이 이렇게 촘촘해진 것도 몇 년 안 됐잖아요. 맞죠. 이런 업체들이 좀 잘 성장해서 타겟을, 경기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박리담회를 좀 싸게 문제없이 잘 된다 그러면 바람직한 너무 것 바람직하죠. 같아요. 다만 이제 정 회사님, 여 회사님 시간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큰 회사는 좀 어렵다라고 보세요? 좀 한정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상이 안 가요. 저희가 예를 들어 세금 계산서 10억짜리 거래를 들여다본다 쳤을 때 전후 관계를 따져서 조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성이 큰 거래는 결국에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진짜 이 복잡한 법인까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로봇가 몸을 진단을 하고 알아서 침대에 눕혀서 로봇들끼리
조율을 해서 그냥 뭐 진짜 아무런 인간이 들어가지 않고 돌아면서 꼬매고 끝나는 정말 약간 이건 좀 미래의 세계. 그쵸. 약간 터미네이터로 치면 액체 인간 느낌이죠. 상위에 있는 업체들은 평점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잘 돌아가고 있는 그쵸. 하나의 생태계로 이미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뭐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고 제가 실제로 어떤 좀 인기 있다라는 데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미 제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에 다 털렸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지만 그래도 여기도 개인정보 이슈는 좀 있죠. 오픈을 그런 걸로 많이 보여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네, 그렇죠. 납세 정보나 이런 거 다 끌어와야 될 테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업무를 하다 볼 때 사실은 자기가 소득이 얼마고 이런 좀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는데 저희는 좀 비밀 유지를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도 나와 그렇죠. 있고 저희 뭐 윤리 강령에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거니까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어쨌든 인터넷 웹상의 개인 정보를 한번 오픈을 하시는 거니까요.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쉽게 계산해 줄게요 라고 했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내 소득을 전부 오픈하겠다, 내가 이때까지 기납부한 세금, 내 타소득 포함한 모든 소득을 오픈하겠다라는 뜻인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했을 수가 있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팔려 있는 상태에서 네. 소득 정보까지 오픈을 한 것이다. 엄청난 네. 거죠. 네, 사실은 알고리즘에 뭐가 뜰지 몰라요. 그건 그렇네. 그런 문제점은 있죠.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쓰는 전사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버가 제일 탄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고의 서버. 절대로 해킹당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었어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거 핫하잖아요. 그게 아,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서버를 데이터센터에 다 분양받아 넣어야 되거든. 그런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 관리에 대한 게 잘 될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무서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한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봐요. 왜 그러면 기술이 해결해 줄 테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계점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투자 유치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이게 데이터 관리라는 게. 그래서 자동화를 통해서 어쨌든 경비 효율을 가져오고 최대의 마진을 극대화시키려면 선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IPO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혹시나 이런 후발주자들이 IPO 화랑되면 어떻게 돼요? 약간 너도 나도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출혈 경쟁이라든가. 네, 예를 들면 상장 이후에 딱 상장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미흡해지는 대학 입학까지를 보고 달렸던 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비슷한데 근데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국세청이 또 가만히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업계 사람들은 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만 하면 우리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아 맞아, 그 문제 있어. 이게 일단 나오니까 국세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우리들끼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국세청이 손을 들었죠. 우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공짜로 환급해줄게 이러고 갑자기 드셔서 어. 이제 기존 사업자들이 약간 벙찌게 되는 상황이 연출됐죠. 근데 실제로 국세청이 못할 게 없어. 왜냐하면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게 국세청이니까요. 그러니까 곡간키를 갖고 있는 네. 게 지금 국세청인데. 네. 사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자분들이 다 국세청 정보를 개인정보동의 받아가지고 네. 가져와서 하시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그 국세청이 맘먹고 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시장이 없어질 수도 이제 있어요. 영세하시지만 프리랜서지만 약간 자기 사업에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관심이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런 거죠. 얘네 뭔데 수수료 받아가지? 이거 내가 할 수는 없나? 국세청 들어가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수 심지어는 있어요. 요새 유튜브 같은 거 엄청 잘 돼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건 국세청이 너무 훌륭하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납세자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하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렇게 자동화 시켜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은 국세청 입장에서 없던 일 만들어서 하신 건데 아마 이거 담당자는 좀 일이 많아지실 수 있겠지만 담당자는 국세청 홈택스가 솔직히 들어가면 너무 외계어긴 하잖아요. 솔직히. 어렵긴 예, 하죠. 예, 예. 그렇게 뭐 돼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환급시 관련해서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좀 편하게끔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도현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자기가 어떻게 세금 내는지는 어떤 편한 수단을 사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스스로 알자. AI한테 맡기셨다고 할지라도 그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AI도 완벽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더 낼 수도 있는 세금을 지킬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에서 또 약간 방지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단순한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소득이 그리 높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AI 서비스를 통해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수단들이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그분들에게 너무 좋은 수단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내시는 세금에 대해서는 또 환급받으시는 세금에 대해서는 각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조금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전문가로서의 바람입니다.